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 모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미수다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던 뉴욕 3대 지수 상황부터 핀비즈 맵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 색깔이 조금 더 짙은 핀비즈 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애플이 4% 넘게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쪽이 이제 금융주 섹터인데 이쪽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JP 모건이 4% 그리고 HSBC가 한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록빛이 조금 더 짙었던 이유는 관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출발은 좀 불안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대미 관세를 125%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걸 바꿔줬던 분위기를 바꿔줬던 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심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개입해 주길 바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언제든지 개입할 의사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기다렸던 연준 푸시 그대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코멘트도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어 이제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이폰 가격이 400에서 500만 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사실상 애플이라는 기업이었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좀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등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발표를 했던 겁니다. 관세 국경 보호국에서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를 하게 됐고요. 제외 대상을 좀 살펴보면 스마트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도 여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늘어날 수 있었고요.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품목별 관세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상호 관세까지 좀 덧붙여진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런 반도체 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서 제외가 되면서 시장은 좀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인데요.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다시 부과될 거다. 한 달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칩 등등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겠구나.'라는 거에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는 관세가 다시 한번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90일 동안 유예한 것처럼 똑같이 한 달 동안 유예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시선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개장하고 나서 흔들림이 있는 건 아니고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상호 관세 면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 시간 14일에 언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화요일 밤과 새벽 사이 그 어느쯤에 이제 개장 전까지 해 가지고 확인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확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요일 날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세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채권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대규모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그 배경 속에 중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장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 시간 12일 기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 국채 수익률이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4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시장 마감 무렵에도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육박해서 마감하는 등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채권 시장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한다라는 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전 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지금 전혀 이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반대로 금리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내러티브인데, 지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그 배경 속에 중국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고요. 해석도 월가에서는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기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국채 파생 상품 관련해서도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변화를 주게 되면서 투자 포지션 청산에 나선 이유도 있을 거고, 은행권마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오히려 매도로 나선 게 수급 요인상 봤을 때는 미 국채 매도 우위 압력을 높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국채가 굉장히 안전 자산으로서 진짜 1등이다라고 칭송을 좀 받아왔었는데, 이에 대한 의심도 지금은 좀 생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안전자산 투자 자산들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외신들도 있습니다. 다만 월가 일각에서는 최근에 국채 투매 현상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이런 코멘트들은 이미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나오기 전부터 살짝살짝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큰 손으로서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시장 안에 대규모 매도를 펼쳐버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익화할 수 있는 국채를 수요가 많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투매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90일 상호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코 증권의 수석 금리 전략가의 코멘트를 좀 보면은,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을 수 있다라면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인 유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채권 투자자들도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미 국채 보유자들이 자산 매각을 시작할 수 있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가 나오다 보면 당연히 또 매도가 다른 매도를 부르게 되는 패닉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좀 나온 건데요. 반면 이제 월가 일각에서는 최근에 미 채권 시장의 혼란이 중국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국채 매도세는 주로 장기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매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발행됐었던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줄이면서 보유한 채권의 그 만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 전략가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중국의 해외 다른 국가 계좌의 미 국채를 수탁하고 있다라는 점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정말 매도 주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나 이만큼 세다라는 위력 과시를 위해서 지금 미국채를 투매하고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5월 말이 돼야 중국의 4월 외환 보유고 증권의 변화가 파악이 될 거고, 더 명확한 자료는 6월 중순에 이제 미국 쪽에서 공개가 되는 미 재무부 지표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지표를 좀 살펴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채를 7,608억 달러 보유하면서 일본에 이어서 보유량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 국채 그 보유량 자체 전체 파이는 사실 좀 줄여가고 있는 건 팩트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속도가 굉장히 좀 점진적인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 혹은 6월 말쯤에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봤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서 달러 쪽으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체적인 기조는 강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정책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 약달러 기조를 조금 선택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모순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남발을 하게 되면서 달러가 자연스럽게 지금 약세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가 지금 10년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안전 통화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인데, 이 프랑 대비해서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해서는 전거래일보다 1.2% 하락한 0.81 스위스 프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015년 1월 이래 10년 동안 봤었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달러화는 전일, 그것보다도 하루 앞선 전일에도 4%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세를 지금 달러 대비해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리스크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개의 나라의 그 주요 통화국 가중 평균한 달러 인덱스도 1.2% 정도 하락하면서 100선을 밑돌았는데, 이것도 2023년 7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의 위원화는 전일에 역외 거래에서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달러화가 안전자산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금값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금 선물이 지금 온스당 오늘 아침 제가 확인했을 때 3,2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관세로 인해서 혼선도 있고 투자자들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직접 캡처를 좀 해봤는데, 관세 정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Doing really well이라고 표현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세계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신속하게 전진되고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들이 중국의 이딴 대미 보복 관세 발표에 따른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로 현재 해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역 상대국을 해 가지고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 중국과 무역 전쟁이 현재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위기감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조한 의견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챙겨 보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지금 중국이 제외가 된 상황이었고, 미국 쪽에서는 펜타닐에 대한 20%까지 관세를 같이 부과해서 14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트럼프 정부 이전에 이미 받고 있었던 관세까지 같이 포함하면 거의 167.1%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관세가 높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Not afraid."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면서 대미 관세에 대해서 125% 까지 굉장히 높게 올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보자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숫자를 얼만큼 올리든 간에 "우리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구멍을 좀 열어뒀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렇게 미중 관세 정쟁이 굉장히 고조에 다다른 이후에 "두렵지 않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 이전의 관세까지 하면 167%까지 올려잡은 상황에서 장기전에 중국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면서 관세 정쟁은 승자가 없고 전 세계와 맞서 싸우면 고립되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측의 일방적인 괴롭힘을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다른 우호국들을 좀 만들어서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지금 EU가 일단 콕 집어서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에서 18일 이번 주 기간 동안에는 동남아 3국 순방을 좀 하게 되면서 우방국과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트남에 가서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할 예정이고요. 15일에서 18일에는 아세안 순회 회장국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같이 머물게 되면서 각각 총리를 좀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8 일에 나왔던 코멘트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12년 만에 열렸던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 위급 회의가 있었는데 중앙 주변 공작 회의라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운명 공동체의 두 축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우방국들의 힘을 좀 모아보자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순방 일정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은 125%로 기존의 84%였다가 크게 상향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대한 고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국제적으로 있는 경제 무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이며 강압적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이 향후 관세 숫자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무시하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맞대응으로 지금 원래 84%였다가 125%까지 올려잡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장 열렸을 때 흔들림을 좀 보였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해해 보시면 스토리상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식 하나 더 볼 건데요. 사실 요거는 앞서서 엔비디아가 제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던 그 배경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중국이 주말에 이제 위챗을 통해서 한 가지 발표를 내놨습니다. 수입 반도체 원산지 기준을 웨이퍼 제조국으로 정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 내용인데요. 관세 전쟁 속에서 미국산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으로의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포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 보도에 따르면 패키징 공정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모든 직접 회로의 제품은 수입 통관할 때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칩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칩 설계를 하고 있는 그 국가의 기준으로 관세를 매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당연히 중국에 들어가려면 관세가 매겨지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런 규정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칩 설계가 아니라 웨이퍼를 어디서 다시 한번 제조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위챗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TSMC를 통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진 칩은 중국에 들어갈 때 원산지 표시가 미국이 아니라 대만으로 표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쪽에 대한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칩 설계도 하고 웨이퍼 제조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중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관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업들은 다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칩 설계도 미국 제조고 그리고 웨이퍼 제조국도 원산지 표시한다 하더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반대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입을 할 때 관세 매길 때 원산지 기준이 불확실했었는데 이를 조금 더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거고요. 미중이 서로 100%가 넘는 지금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중국 파운드리 업계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요런 종목들이 오히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에는 그러면 아마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분야로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이를 미국으로 판매하는 형식의 사업이 높은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물론 그동안 이제 초저렴 상품들, 초저렴했던 상품들이 중국산 제품이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테무나 쉬인 같은 제품들은 앞으로 미국 안에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게 이제 CNBC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웨드부시의 분석을 좀 보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70%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제품 가격을 아예 관세만큼 인상을 시켜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입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방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보그백 컴퍼니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지금 $90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인상하면서 $95에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제조 가구를 판매하는 헤이븐리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에 있어서 7.5%의 수입 수수료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90에서 $95 딱 $5 올린 거고요. 지금 7.5% 수수료 조금 올렸습니다. 다만 관세는 지금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좀 상쇄를 시킬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금 더 심각해지게 된다면 이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만약에 제조 베이스를 내가 중국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인들은 사실상 사업을 좀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세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상인들이 섣부르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존 중국에서 제조하는 비용의 2배 이상을 또 지불하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초저가 상품이죠. 테무나 쉬인 등에서 팔았던 이 온라인 쇼핑 앱들은 사업 존폐 위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앱들이 원래 $800 이하의 제품들, 초저렴한 제품들을 좀 판매를 했었는데 그동안 $800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월 2 일부터죠. 이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0% 관세 또는 정액 $25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800 이상의 소포에는 14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쉬인이나 테무를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인데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앱들은 지금 존폐 위기까지 놓여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미국 시장 안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뉴스들 모아서 클리핑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4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해서 코멘트를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좀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